숨겨진 기능이 있었습니다. 햄버거 얼마든지 놓고 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유이한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새로운 픽업 트럭이죠, 타스만을 보러 나왔습니다. 완전히 양산 모델은 아니고 선행 양산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소량만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시험을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바로 그 모델인데요, 아마 양산형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스만을 미리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타스만은 어떤 차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면입니다. 전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헤드램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위장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빛이 비추는 면적이 적었을 뿐 굉장히 큰 헤드램프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헤드램프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쉐보레 콜로라도도 신형이 되면서 헤드램프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타스만은 그거보다 훨씬 적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릴도 작아요. 그릴이 이 높이의 3분의 2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오히려 기아 엠블럼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픽업 트럭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면 상단은 그렇지만 이제 하단이 좀 중요하겠죠? 하단은 무광 플라스틱 범퍼입니다. 이거야말로 오프로드 달릴 땐 굉장히 중요하죠. 오프로드 달릴 때 앞차에서 돌 좀 튄다? 좀 큰 돌 튄다 해도 이 정도 플라스틱이면은 그냥 이렇게 두들겨도 웬만하면 흠집 하나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이 점에 있어서는 픽업 트럭이고 터프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견인고리예요. 요즘 견인고리는 범퍼를 뜯어내고서 거기다가 이제 돌려서 박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또 타스만은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렇게 견인고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접 걸고서 움직이고, 그리고 픽업 트럭은 오프로드를 달리기도 많으니까 아마 빠졌을 때 쉽게 견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타스만이 국내형이 아니라 호주 수출을 염두에 뒀다, 이걸 갖다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측면입니다. 픽업 트럭답게 전면도 사각형이고 측면도 사각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차를 봤을 때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아래에 플라스틱을 두른 거는 둘째치고 펜다 위에는 왜 플라스틱이 있는가? 튀는 돌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여기까지 감싸야 되는데 여기는 또 철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나 궁금했는데 지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짐을 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당연하지만 오프로드용 타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티넨탈의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죠. 휠은 17인치,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 생각하면은 17인치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온로드만 달리신다고 하면 아마 튜닝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어인데요. 이 도어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물론 양산전의 선행 모델이긴 하지만은 단차가 굉장히 잘 잡혀 있거든요. 틈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아가 차를 잘 만든다, 판금에 일가견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후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아의 엠블럼을 이렇게 음각으로 새겼어요. 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가지고 은근하게 멋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만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적재함을 여는 손잡이, 그리고 후진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슬쩍 옆으로 이동해 보면은 테일램프가 있죠. 테일램프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픽업 트럭이라면 어쩔 수 없는 사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LED가 똑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밝고 좋아요. 시인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스텝이죠. 뒤에서 스텝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측면에서도 밟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적재함 자체는 꽤 넓다고 생각이 돼요. 제 키가 지금 170은 그래도 넘는데 그래도 이 상태에서 아직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짐 칸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1톤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슈퍼커브 한 대 적재해가지고 갖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시내입니다. 제가 타스만의 시내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이 손잡이를 잡는 것부터가 일단 감동이네요.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달라요. 이 정도로 터프해도 되나 싶긴 한데 픽업 트럭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약간 변했습니다. 홈커버 자체는 기아 EV9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 밑으로 디자인이 좀 달라졌어요. 픽업 트럭다운 터프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랄까? 스티어링을 잡는데 벌써 느낌이 달라요. 진짜 이 차는 오프로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답게 버튼들이 큼직큼직합니다. 장갑을 끼고 조작해도 될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비하면은 화면 크기는 좀 작아서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숨겨진 기능이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 타고 가다가 점심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타스만은 무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도 휴대용 테이블로. 요게 테이블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테이블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겠죠. 그냥 펼치면 됩니다. 이렇게 펼치면은 네, 훌륭한 테이블입니다. 햄버거 얼마든지 놓고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앉아보면서 놀란 게 트럭인데 뒷좌석이 편하네요. 물론 이 레그룸은 좀 좁습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는 측에 맞춰놓고서도 레그룸이 이 정도라면은 조금 좁다는 면은 있어요. 근데 보통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2열에선 등받이가 꼿꼿하게 서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꼿하게 서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살짝 등을 누운 상태입니다. 가다가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에서 등받이가 이렇게 편안하고 잠까지 잘 수 있다? 저는 처음 겪은 것 같습니다. 다른 픽업 트럭에서는 이런 거 느끼지 못했거든요. 진짜 이 차는 가정용 픽업 트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타스만은 픽업 트럭이니까 엔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일단 국내에서는 2.5리터 가솔린 엔진만 나올 거라고 합니다. 호주 시장은 디젤 엔진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왜 가솔린 엔진이냐면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환경 규제 같은 걸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솔린 엔진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요타 하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엔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아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직까지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하이브리드 엔진 나중에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요. 오늘 타스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살만한 차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픽업 트럭이 있다면 언젠가 꼭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저도 돈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타스만 진지하게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요. 그럼 타스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모터트렌드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